오늘 준비한 학부모의고사 2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딱 2지문 정도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대입학률을 이제 사실 다루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대입학률 중 하나인 이제 주제나 제목, 뭐 요지, 주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난이도인 이제 제목 부분, 이제 우리 3번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어휘 문제 있죠. 3점짜리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내신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3번과 4번 이렇게 두 개의 유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요, 이제 요 한 줄 단위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 해갖고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 이 제목류 문제를 풀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반복을 해볼게요. 주제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가? 초반에 두 문장 정도 있죠. 한두 문장. 여기는 정독을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글의 소재를 파악해야 됩니다. 소재 파악. 이걸 일명 기선제압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초반 한두 문장을 통해서 이 지문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읽다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겠구나, 이걸 파악을 했어. 그러면 핵심을 여러분이 파악을 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독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빠르게 해석합니다. 이게 모의고사 풀이의 가장 기본적인 정석적인 걸 알려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이제 6월달에 볼 거라고 했었죠.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총 45문제에 7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듣기가 일반적으로 19분에서 21분 정도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남은 50분 동안 28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시간을 계산을 하면은 마킹 시간 포함해서 1분 46초가 나와요. 한 문제당 마킹 포함해서요. 그럼 우리가 마킹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 뭐 이제 검토하는 시간 같은 걸 제외한다면 우리가 한 문제당 소요해야 하는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지문에. 근데 우리가 1분 30초 만에 글을 파악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종 막 EBS나 막 이런 뭐 그런 매체 같은 거에서 보면은 이제 막 강사들이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석을 하더니 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 나왔지? 이제 여기서 뒷내용은 더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해석을 건너뛰는 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요. 왜? 여러분은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은 수많은 지문을 통해서 딱 한두 문장만 읽어도 이거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모든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되는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힘줘서 읽고 어디를 빠르게 건너뛸 거냐, 이거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여러분이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게 핵심 문장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하고 이제 좀 부연적인 문장은 서서히 그냥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가 핵심 문장일까를 판단하는 능력, 이거를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는요, 일반적으로는 초반부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부에 일단은 정독을 해야 된다, 힘을 줘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초반 첫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 지문을 선생님이 이제 또 선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나올 구조 중에 하나가 나와 있어서 그렇거든.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이 문장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생각한대, 뭐에 대해서, 도시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기서는 이제 도치된 거거든요. rarely로 인해서 이제 부정어 도치가 된 겁니다. 어법 부분은 생략할게요. 거의 그들은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중요한 역할을요. vertical transportation. vertical은 수직적인 이런 거고요. transportation은 운송수단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수직적 운송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첫 문장이 바로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냐면요, 바로 통념이에요. 통념. 자,
요 구조를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좀 지우고. 자, 우리가 이제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 글을 쓰기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통념을 제시하는 패턴이 있어요. 통념을 제시하는 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통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 생각. 일반적 생각. 이걸 통념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통념을 제시할 때는 보통 어떤 패턴으로 시작하냐면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 사람들은 뭐뭐라고 생각해 라는 패턴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사람들은 뭐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통념에서. 그러면은 실제로 통념이 제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에 대한 반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90%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는 아니야. 그래서 이런 패턴이라고. 이게 논리적 글쓰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뒤에 뭔가 반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글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 바로 이 반전이 되는 반박 부분. 여기가 바로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거고, 즉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글의 주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 됐어? 자, 우리가 지금처럼 제목 문제 풀 때, 그리고 또 지난번에 했었던 뭐 빈칸 문제라던가 기타 등등 대부분의 독해 문제는 주제를 기반으로 푸는 거거든. 주제를 기반으로. 자, 그럼 우리가 통념 반박 패턴에서 이렇게 주제를 빨리 찾을 수 있다면은 글을 읽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겠고 문제풀이에 대한 그런 속도, 정확성 이런 게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딱 봤을 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뭔 것 같아? 이 첫 문장에서. 그렇지, vertical transportation. 요 녀석이야, 요 녀석. 됐어? 수직적 운송수단. 근데 얘가 뭐래요?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거든. 근데 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뭐라고요? 사람들이 거의 생각을 안 한다고 했어. 됐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반대가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 수직적 운송수단이 중요하구나. 됐어? 이게 머릿속에 담겨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추가로 설명을 써놨는데 전형적인 뭐다? 통념류의 시작 패턴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 in fact라는 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요 in fact라는 녀석에 잠깐 표시를 하고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 사실은이라는 말에는요, 여러분 의미가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첫 번째 강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역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앞 내용을 강조해주거나 아니면 앞 내용과 반대되거나. 됐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내 친구 사진을 보여줬어. 너네한테 사진을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내 친구야, 잘생겼지? 야, 근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 더 잘생겼어. 이건 뭐야? 강조가 되는 거야. 됐어? 야, 내 친구 봐봐, 잘생겼지? 실제로 보면 완전 쓰레기야. 이건 뭐야? 역접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in fact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앞문장에 대한 강조가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됐어? 자, 근데 우리는 아까 배웠었죠. 통념이 나오면 보통 뭐가 나온다? 반박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의 in fact가 하는 역할은 이 녀석의 가능성이 높은 거야. 됐어? 자,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매일매일 more than 7 billion elevator journeys. 자, 그래서 매일 70억 회 이상의 엘리베이터 여정이 are taken, 이루어진답니다. in tall buildings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의 고층 건물에서요. 됐어? 그러면 이 말 자체가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앞에서는 사람들이 수직적 이동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굉장히 많은 엘리베이터 이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 말 자체가 뭔데요?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됐어?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앞서 나온 통념에 대한 무엇이다? 반박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수직적 운송수단의 대표적인 사례, 즉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문장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글의 주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죠? 반박 나왔으면 주제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상 이 여기까지 읽었으면요 거의 게임 끝났어요. 아까 말했죠? 주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수직적 운송수단. 즉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가 중요하다고요. 끝이야. 이것만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문을 끝내지 말라고 했어요. 더 읽어야 되거든.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빠르게 해석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추가로 써놓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엘리베이터 같은 이 수직적 운송수단이 중요하구나. 이걸 머릿속에 담고 글을 읽자고. 그러면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수직적 운송수단이 확장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을요. 어떤 능력이냐면 to build taller and taller skyscrapers. 스카이스크래퍼는 고층 건물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 더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답니다. 결국 이 문장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나왔던 수직적 운송수단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중요하냐는 거야.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말해준 거지.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수직적 운송수단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만 우리가 더 고층 건물을 지을 가능성이 열리는 거니까. 그 근거를 설명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기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앞문장에 이어서 수직적 운송수단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거든. 근거를 설명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역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죠. 뭐 but이나 however나 yet이나 이런 표현들이 있죠. 방금 전에 배운 in fact나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제는 뭐다? 빠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까 구체적 사례를 들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앤토니 우드 교수라는 사람이 있대요. 뭐 일리노이즈 뭐 대학 어쩌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설명하기로는요. 엘리베이터의 발전이 지난 20년간의 발전이 아마도 the greatest advance였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진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또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베이터의 발전이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For example 나왔으니까 대놓고 예시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뭐 제다에 있는 그 제다 타워에 있는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건축하에 있는데 얘가 660m라는 그 높이의 기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은 진짜 구체적인 예시를 든 거죠. 엘리베이터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쉽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 글에서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핵심 키워드는 뭐였어요? 수직적 운송수단이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이 글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 뭐라고요? 수직적 운송수단이 중요하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그 수직적 운송수단이 왜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정답은 1번만 반복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가져다 줬어요. 건물에게 하늘에 더 가깝도록. 됐어요? 이걸 가져다 줬다. 결국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더 높은 건물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 글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거꾸로.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한번 이제 내용을 읽었으니까 이제는 다 머릿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치?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이 글을 읽을 때 어느 타이밍에 이 글의 정답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느 타이밍에? 사실상 여기 있죠, 여기 딱 요 두 문장 읽었을 때 사실상 1번이라는 정답을 고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풀이를 한다고 쳤을 때는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효율적이라고 했으니까 되게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네. 이 사람도 가장 위대한 발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 결국에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정도의 난이도는요 1분도 안 걸립니다. 푸는데. 됐어요? 그래서 풀이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4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웠어요. 4번은 일단은 어휘추론 문제인데 제가 사실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휘추론 풀이. 사실 제가 이거 되게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지난번에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역시나 주제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 밑줄 문장의 맥락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밑줄의 어휘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돼야만 어휘 추론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주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휘 추론 같은 경우는 어떻다? 아무데나 밑줄을 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무데나 밑줄을 치는 게 아니고 이 글에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주제가 무엇인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당연히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문제 유형은 주제를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밑줄 어휘가 맞냐 아니냐라는 흐름에 관련된 문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줄 쳐져 있는 어휘의 그 문장이 있죠, 문장. 그 문장의 맥락이 맞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뭐 예를 들어 말하자면요. A가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만약에 이 글의 주제가. 그러면은 만약에 주어 자리에 A가 나왔다고 쳐보자. 그리고 밑줄에는요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부정적인 거, 네거티브 같은 단어가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글의 주제는 A가 좋다인데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얘는 흐름상 잘못된 거네? 얘가 정답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왜? 뒷내용을 더 읽어보니까 뒤에 마이너스 얘기가 한 번 더 나왔어. 그럼 이거 뭐야? 상세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거 아니야.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건 좋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A가 좋다라는 내용이 귀결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의 맥락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신에서는요 2번 유형으로서 굉장히 많이 낸다. 대부분 2번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냅니다. 대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밑줄 어휘의 의미인데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밑줄 쳐져 있는 단어 뜻을 몰라. 그럼 찍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기본 어휘력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다. 우리가 지난 이제 중간고사 대비할 때 유의어 막 열심히 외웠잖아. 그 유의어를 외우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나 또 이제 밑줄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아니 오늘따라 근데 왜 이렇게 메가리틀이 없냐? 자들아. 지우는 뭐 원래 그렇다 치고 눈이 그냥 기본값이 뭔지 알아? 이게 아니라 근데 이게 기본값이야 이거. 뭐가 아니야 다시가. 영혼이 피곤해? 아니 이게 뭐가 이게 다 이게 딱 오늘 딱 들어왔을 때 아까 내가 인사했을 때도 그냥 다 아무도 인사를 안 해 나한테. 나쁜 놈들아.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다 매가리가 없어. 그냥 멍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여기는 어디지? 그냥 다 이 상태야. 다 이 상태. 그치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휘추론 풀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실제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4번 문제고요. 3점짜리 문제였는데 꽤 어렵기는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요. Detailed study over the past 2 or 3 decades is showing.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30년이겠네요. 그러니까 30년간의 이제 상세한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대절이하고 중요한 내용이겠죠. The complex forms of a natural system. 자, 이 앞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연구가 보여주고 나발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절 이하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연 체계의 자연적 시스템의 복잡한 형태예요. 자연 시스템의 복잡한 형태가 are essential, 필수적이랍니다. to their functioning, 그들의 기능하는 것에 있어서요. 됐어? 자,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글의 초반부를 통해서 소재를 파악하자 이거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첫 문장을 보니까 복잡한 형태라고 했거든요. 여기다가 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이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좀 체크해 주세요. 근데 이 복잡한 게 뭐라고 했냐면요, essential하다고 얘기를 했거든. 복잡한 게 필수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복잡한이라는 단어는 보통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글에서는 어때요? 복잡한 형태가 필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글에서는 복잡한 거는
좋은 거고. 됐어? 이 생각을 일단 머릿속에 담고 시작하자. 됐어요? 이 자연계의 어떤 이 형태를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버전이 아니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고 이런 형태들이 많은데 이게 자연이 제대로 기능하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담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써놨다시피 복잡한 형태가 제 기능에 필수적이다라는 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우리 첫 문장 읽고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요? 요 생각해야 된다고요. 요 생각. 됐어요? 그래서 복잡한 형태는 좋은 거구나. 또는 이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올까를 예상해 보자면요. 왜 복잡한 게 좋은 건데? 라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내용이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To tend to straight rivers and give them regular cross sections.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시도인데요. 똑바로 하게 하는 거래요. straighten, 직선으로 만드는 거랍니다. 강을요. 여기서 강이라고 나온 건 뭡니까? 앞에서 말한 자연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강이라는 거는요. 자연물의 대표 사례로서 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됐어?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뒷내용 더 볼 것도 없이 그냥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강을요, 즉 자연물을요, 강을 똑바르게 한대요. 강을 일직선으로 만든다는 거는요, 여러분 복잡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다. 그렇죠?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복잡한 게 앞에서 좋다고 했으니까 단순한 건 안 좋은 거겠지. 그렇지?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은 지금 강을 똑바르게 한다라는 내용은 좋은 내용이어야 돼? 안 좋은 내용이어야 돼? 안 좋은 내용이어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안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뒷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Perhaps the most disastrous라고 나와 있네요. 재앙적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그렇지? 이 straight이라는 것 자체가 뭐랑 연결돼야 된다? 안 좋은이랑 연결돼야 된다고. 왜냐면 얘는 단순화를 하는 거니까. 단순화. 됐어요? 단순화는 뭐야?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1번은 뭡니까? 문맥상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복잡한 게 좋은 거라면 단순한 건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단순한 거 나왔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 나왔잖아요. disastrous. 됐어요? 그러니까 1번은 문제될 게 없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게 방금 여기 이제 설명이 이게 나와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직선화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straight이라는 표현. 근데 이게 규칙적이라는 단어도 이제 여기 뒤에 나와 있죠. regular라는 단어.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단순화를 시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단순화를 의미한다. 됐나요? 그래서 단순해지면 뭐라고요? 안 좋은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disastrous example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다. 그래서 straight는 문맥상 문제가 없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The natural river has a very irregular form이라고 나왔어요. irregular, 불규칙적인이라고 나왔거든요. 불규칙적인. 그럼 얘들아, 불규칙적이라는 거는요, 어느 쪽에 가까워요? 복잡한 거에 가깝겠죠. 규칙적인 거면 단순한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불규칙적이니까 복잡한이겠죠. 그럼 불규칙적인 거니까 좋은 말이 나와야겠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쉽게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앞부분을 보시면 the natural river라고 나왔거든요. natural river. 앞에서 말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잠깐 앞 내용을 살펴볼까요? 앞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이 자연물의 자연 시스템의 복잡성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복잡성, 그렇죠? 그럼 애초에 첫 문장에서 우리 뭘 알고 있었냐면요. 자연은 애초에 복잡하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자연물은 애초에 복잡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복잡한 상태가 뭐라고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강을 똑바로 하려는 시도는 most disastrous example이라고 했죠. 그럼 강을 똑바르게 하려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인간이 하는 거겠죠. 인간이. 그렇죠?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막 엄청난 피해를 준다. 뭐 이런 예시가 나오기도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애초에 주어 자리에 뭐라 나왔습니까? natural river라고 나왔어요. 자연적인 강이라고 나왔어. 그럼 자연적 강이니까 자연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때야 돼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복잡하다는 건 뭐야? 불규칙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도 역시나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간략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이제 볼 건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다음 내용을 한번 이제 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앞을 보시면 자, 처음에 복잡한 게 좋다고 했죠. 자연적인 거는 원래 불규칙하다고 했어요. 결국에 복잡하다는 건 뭡니까? 불규칙하다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리고 자연적인 거는 불규칙성을 띠니까 자연적인 거는 그냥 내버려 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처음에 자연물이 복잡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디자스트러스, 막 재앙이 생긴다 이런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바로 자연은 그냥 내버려 둬라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단순화하지 말라는 거죠. 복잡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둬. 됐어? 그러면 이제 뒷내용을 이제 잠깐만 보자면요. 이게 불규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강이 막 되게 많이 꼬불꼬불하고요. 그리고 뭐 flood plains를 막 이렇게 넘치기도 하고요. 범람원에 막 이렇게 넘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습지로 스며들어가게 되기도 한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뒷내용을 보면은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이 일직선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강이 막 이렇게 꼬불꼬불해. 꼬불꼬불 해갖고 막 어디가 막 물이 넘쳐갖고 이게 막 어딘가에 막 스며들어 어떤 습지 같은 게 막 스며들고 이래. 근데 이런 것 자체가 뭐야? 전부 다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이거든.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습지대에서만 사는 생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좀 축축하고 이런 데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강을 일직선으로 만들어버렸어. 일직선으로 만들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뭐 습지대로 빠지는 이런 물기 같은 게 더 이상 가지 않게 될 거고, 그리고 습지대는 말라버리니까 여기 있는 생명체들은 다 죽게 될 거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생태계에 문제가 생긴다. 단편적인 예시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자세히 써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This allows the river to prevent variations in water level and speed.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이것은 허락해준데 강이 막도로 뭐를 변화를요. 어떤 변화를? 물의 높이와 속도에서의 변화를.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게 뭐냐면 앞문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거든요. 즉, 뭘 말하는 거냐? 자연적인 강은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즉, 불규칙적인 강은요, 어떻게 한다? 이 다양성을 막아준다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다양성을 막아준다, 변화를 막아준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좀 설명을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강의 복잡한 형태는 수위와 속도 변화를 막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막는다, prevent. 근데 이 말 자체가 문맥상 되게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어색하냐면요. 앞문장에서 이미 뭐라고 나왔었냐면 자연적인 강은요, 막 범람원을 막 가로지르고 뭐 습지로 스며들어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얘가 어떤 그 변화를 차단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차단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강이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 강의 이러한 이제 자연적인 형태로 인해서 다른 생태계에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무슨 뭐 이 강의 이 꼬불꼬불한 것 자체가 무슨 뭐 이게 물의 높이라던가 속도라던가 이런 거를 차단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녀석이 조절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의 프리벤트가 아니라 조절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조절.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말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강이 만약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어거지로 강을 일직선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다른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야. 대표적인 예시로서 습지로 뭔가 물이 스며들어간다거나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강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강이 이렇게 그 직선으로 가면은 물 속도가 되게 빠를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꼬불꼬불하게 돼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속도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꺾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꺾이는 부분에서 물이 이렇게 튈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이런 걸로 이제 약간 이제 습지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꼬불꼬불한 길이라는 이 형태 자체는요, 뭘 조절하고 있는 거냐면 강의 이 물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강의 이 수위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물이 어느 정도 넘쳐 나가야 습지로 물이 흘러들어가고 그만큼 물 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꼬불꼬불한 길 자체가 수위와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맥락상 더 맞겠죠. 차단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됐어요? 뭘 차단을 해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역할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프리벤트가 아니라 조절하다의 의미의 단어를 쓰면 되는데 이제 가장 적절한 단어가 이제 accommodate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accommodate. accommodate가 수용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조절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써놓은 거를 좀 다시 보여드리자면 막는 게 아니라 조절할 수 있다는 맥락이 적절하기 때문에 여기 제가 써놓다시피 애매한 거거든요. accommodate로 쓰는 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사실상 뭐 정답은 이제 3번에서 나왔고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우리는 계속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요. 자연물은 복잡해야 돼. 뭔가 인공적으로 단순화시킨 건 안 좋아. 됐어? 이게 계속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보시면요. Pushing the river into tide geometry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tide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 tide가 뭔데요? 정돈된이라는 뜻이야. 정돈된. 됐어? 그럼 얘들아, 정돈됐다라는 거는 복잡한 거야? 단순한 거야? 단순한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단순한 어떤 지질학적 형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강을 단순하게 밀어 넣는 거야. 그러면 단순한 거니까 뒤에 어떤 말? 안 좋은 말 나와야겠지. 됐어? 이 생각 해야겠죠? 그래서 뭐랍니까? 기능적인 capacity, 수용 능력과 그 결과를 destroy, 파괴해버린다. 안 좋은 말 나왔잖아. 됐어? 그러니까 4번도 역시나 문맥상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5번 내용도 보자면요. 여기서는 controlle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let the river ruse라는 표현이 있어요. 강을 그냥 흐르게 냈더라 라고 이제 이렇게 뭐 말을 했대요. 뭐 여기에서. 근데 이런 뭐 이제 500억짜리 이제 플랜에서요. 그 이제 요 뒷내용을 보면 100절 이하를 이제 알아챘는데 통제된 미시시피강이라고 나왔거든요. 통제된 미시시피강. 자, 잠깐만 볼게요. 앞문장을 제가 좀 빠르게 보느라 건너뛰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예시에서 여기 미시시피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앞에서 봤다시피 이 강을 정돈된 상태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기능적 수용에 있어서 뭐가 된다? 파괴가 돼버린다. 파괴를 시켜버린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미시시피강에 1920년에 어떤 홍수 같은 게 일어났다거나 뭐 더 최근에는 막 이런 뭐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이런 재앙이 벌어졌다거나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예시는 뭘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연을 건드려 버리니까 자연 재해가 발생해 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연을 그대로 내버려 두자라는 뭐 이런 멘트가 나온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통제된 미시시피강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자연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제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통제된 미시시피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에 의해서 뭔가 좀 이렇게 단순화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controlled가 의미하는 바도 결국에는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통제된, 조작된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만 봐서는 안 되겠죠? 인간이 자연에 대한 개입으로 인해서 이 미시시피강의 이제 뭐 정비 사업의 문제점을 지금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여기서 얘네 플랜이 어떻게 했답니까? 얘네 플랜이 이 100절 이하 내용을 인지했다라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막 500억 달러나 투자를 해갖고 이제 이 강을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식으로 이제 한 거야. 왜? 강을 인위적으로 바꾸니까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돈 많이 투자해서 이거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뭐야? 아, 우리가 미시시피강을 통제해버리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겨버리는구나 라는 거를 인정을 했으니까.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통제된 미시시피강이라는 속도 역시나 문맥상 적절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자, 이 글의 초반부, 맨 초반부 첫 문장이 사실상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주제는 뭐였습니까? 자연물은 복잡한 상태 그대로 두는 게 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파악을 했고요. 각 밑줄 문장의 맥락과 밑줄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는데요. 자, 우리가 좀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그 지난번 학부 모의고사 1회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숙제를 잘 했나 안 했나를 판단할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너네가 보통 이런 뭐 데일리 테스트나 미니 테스트는 잘 신경을 안 쓰잖아요. 단어에만 엄청 신경을 쓰죠. 왜? 단어는 틀리면 페널티 써야 되니까. 남으니까. 그쵸? 그래서 잘 못 보면 페널티 열심히 줄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못 보면 기준이 뭐예요? 저의 주관입니다. 네? 단어 뭐라고요? 아니야. 뜻만 본다 했는데 내가 뜻만 볼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고 그리고 민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 들었어요. 다음 시간부터 해당 사항이 있을 거예요. 화이팅!
잘들 쉬었으니까 그러면은 우선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 잡았다. 테스트 결과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섞어서 A부터 F 등급으로 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페널티 대상자는 이제 C 플러스 이하입니다. 됐죠? 자, 덮어주세요. 시험부터. 별로 안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려워. 쫄지 마. 다 덮어주세요.
그리고 촬영은 좀 못했습니다.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주세요. 요양문은 해석도 써야 됩니다. 시간은 좀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시간은 제가 5분을 더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만. 답지 드릴게요. 색깔펜 들고 채점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바로 결과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그 스펙노트에 붙여주세요. 오늘 테스트 본 거 풀 가져왔거든요. 풀 가져왔으니까 다 쓰시고 뒤에도 좀 줄게요. 한 명씩 내가 미리 줄 테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노트에다가 붙이시기 바랍니다. 다 고쳐 쓰는 거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맞았다 틀렸다만 표시하세요. 일단은 해석만 기준으로 측정하세요. 일단 하시면서 제가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다시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줬어요. 저는 15분 줬어요. 11분. 이것도 노트에 붙여야 돼. 네, 붙이라고 풀 줬잖아요. 짧았습니다. 네. 결과는 좀 이따 말해줄게요. 하나, 둘, 3명 있네요.
세전티 대상자. 네. 자, 일단 그거는 이제 그 노트에다가 잘 붙여주시고요.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숙제를 해오면 이 어법 부분도 좀 같이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고 난 다음에는 우리 어법 교재 Grammar Story Level A의 2페이지를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내가 교재 안 줬나? 잠깐만요. 교재 아까 안 줬나요? 제가 앞뒤만 줬어요. 아 그래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오늘 이제 테스트를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테스트 양을 조금 더 줄여드릴게요. 네, 난이도는 똑같을 겁니다. 네. 난이도는 똑같고 양은 좀 줄여드리고요. 대신에 그 제가 그 어법 부분도 테스트에 좀 추가할게요. 요거 교재에 있는 거. 그리고 사실 오늘 테스트 본 거는요 좀 정말 여러분께 죄송한데 진짜 좀 실망이에요. 저는요. 왜냐면 일단은 단어는 제가 뜻만 시험 본다라고 해갖고 뜻만 그냥 10개 냈는데 일단 단어조차도 제대로 못 맞춘 사람이 태반이고요. 두 번째 해석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뭐 변형화해서 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지문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석도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었고요. 요약형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해설지에 요약형이 나와 있는데 그거 그대로 냈어요 제가. 토시안 안 하고 원래는 변형을 해서 출제하려고 했었거든요. 원래는 그 요약문을. 근데 변형을 아예 안 했습니다. 아예 변형도 안 했고요. 단어도 안 바꿨고 구문도 안 바꿨고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근데도 지금 그거를 제대로 못 써서 아무도 맞춘 사람이 없던데 지금 보니까 지금 그걸 틀렸다는 건요 요약문에 대해서는 학습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너무 실망스러운데 공부를 그냥 안 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께서 뭐 이제 제가 한 가지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뭐 그나마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뭐 엊그제 뭐 월요일이었으니까 뭐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다? 내가 한 1%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전원 다 이거는 복습해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지금 숙제란에 아까 그 저기 담당 AT 선생님께서 지금 A를 준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A가 아니에요. 전원 다. 이거는 다 제가 전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전면 수정하고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이제 아니 잠시만요. 수정 좀 먼저 하고 지금 이 결과는 학습을 거의 안 했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어법 숙제만 한 거예요. 어법 숙제만. 승우야 했어요? 모의고사 받고 학습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학습한 흔적 좀 있어?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 건혜 했어요? 안 했지? 지우 했어요? 예진이 했어요? 연우 했어요? 뭐라고? 요양문은 안 했다고? 나머지를 영원이는 했어요? 단어만 좀 했다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바가 없나 보네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저 강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뭐 여원이나 민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 잘 모르실 수가 있겠지만 그 내신 대비 처음에 했을 때 제 모습 기억하죠? 기억하시죠? 초반부에? 네.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금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잘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상 강조한 건 못하는 거는 100만 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시험을 내겠다까지 알려줬잖아. 밥을 다 떠먹여 줬는데도 여러분이 안 삼킨 거잖아요.
그죠? 다음 시험 자신 있나 보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니까 다음 기말고사 결과가 굉장히 기대되네요. 저 한 가지 선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학습 태도를 보니까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리고 내신 대비할 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학습 태도에 지금과 같이 임하고 변화가 없다. 저 그냥 내쫓겠습니다, 여러분. 제 권한 남용해서라도요 여러분 자르겠습니다, 학원에서.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하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게 말하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사실 제가 많이 참았거든요, 그동안. 그 지난번까지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말로 하는 게 마지막이다, 말로 하는 게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 되게 여러 번 했잖아. 저는 최대한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학습적인 부분에서. 내가 꼭 소리치고 막 갈구고 뭐 책상 하나 뒤집어 엎고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위압적으로 해야만 니네가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고등학생인데. 꼭 내가 뭔가 무섭고 위협적으로 여러분에게 학습을 강요해야 됩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도 막 그렇게 되게 자칫 잘못하면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저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니네가 학습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한다면 나도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니네 학습에 대해서. 왜? 나는 니네를 담당을 하고 있고 너네를 학습시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학습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좀 명심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안 돼. 내가 이 얘기 진짜 거의 매 시간마다 했어. 오늘 수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면 시간 많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핑계는 말도 안 됩니다. 그냥 귀찮아서 안 한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결과 볼 겁니다. 학부모의고사 2회차 시험, 그리고 요 어법에서 랜덤으로 제가 한 문제 낼 거예요. 나 변형 안 할 거야. 미리 말할게. 변형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그대로 낼 거야. 그대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틀렸다는 건요, 그냥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답지까지도 줬잖아요. 오늘 답지 줬잖아, 아까. 걷어갈 생각 없어요. 내가 아까 심지어 뭐라고 했어? 그냥 보고 베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베끼든 말든 니네 알아서 공부하라니까. 저는 뭐만 볼 거라고요? 나는 그냥 니네가 제대로 공부했나, 이 시험 결과를 갖고 저는 판단을 할 거라고요. 니네가 이거를 해설지를 달달 외우든지 뭐 베껴서 하든지 뭐 하든지 뭐 자율이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학습을 제대로 했나 이것만 점검을 할 겁니다. 알겠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니네 집에 각각에 무슨 CCTV 달고 니네가 공부하나 안 하나 내가 뭐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냥 적정 수준의 난이도로 냈을 때 맞춘다면은 얘가 공부를 한 거구나. 적정 수준으로 냈는데 못 맞춘다? 공부를 안 한 거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데일리 테스트로 본 2번 문제 있죠? 3번 문제 있죠? 뒷페이지에 있던 거, 요약형. 그거는 내가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것도 변형을 안 했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칠 수 있어. 근데 앞쪽에서 틀린 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제대로 된 학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과 같은 우리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요. 알겠죠?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볼게요, 월요일날. 알겠지? 오늘 페널티도 안 줄게요. 나 많이 맞은 거다, 이 정도면. 맞죠? 맞죠?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그런 거는 다 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내가 진짜 제대로 공부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럼 저는 또 악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10번까지 이제 쭉 해왔는데 어차피 이제 제가 아까 전에 해설지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해설지를 보고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뭐 자세하게 이제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아마 이게 문제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오른쪽에 이제 이 설명을 쓰는 것, 근거를 쓰는 것, 이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의도를 좀 작성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 의도 작성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조금 봤었던 거거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joined라고 나왔는데, 자, 요 녀석 우리가 동사처럼 생긴 애 있잖아요.
동사처럼 생긴 애 보면은 여러분은 뭐부터 떠올려야 되냐면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지? 항상 시작은 이거예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시작해서 동사 자리가 맞다면은 이제 수일치라든가 태라든가 이런 거를 신경 쓰면 되겠고요.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은 준동사를 사용해야겠구나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첫 문장을 봤을 때 after moving to a new city 요까지 한 덩어리 나왔고요. 바로 앞에 I 나왔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그럼 일단 동사 자리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사 자리일 때는요, 보통 고등부에서 제일 많이 내는 문제가 수일치 아니면 태예요. 웬만하면 이 둘 중에 하나거든. 간혹가다 시제 문제가 나오기도 해. 근데 시제 문제는 사실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자, 근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여기에서 일단 joined라고 나온 녀석의 문제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얘는 자타동사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제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얘가 과거 시제임을 나타내는 명확한 단서가 있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뒤에 나와 있는 had to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과거 시제 나왔으니까 여기도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시제 일치가 되는 거겠죠. 과거에 내가 어디에 참가했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해야 했다. 지금 옛날 얘기를 계속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로 계속해서 이어져야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제에 대한 문제는요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시제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잘 안 나옵니다. 웬만하면 2개라고요. 알겠죠? 자, 근데 과거 시제니까 일단은 수일치에 대해서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그럼 남은 거는 이제 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능동수동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뭡니까? 해석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뒤에 목적어가 오냐 안 오냐 이거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겠죠. 그럼 일단 당연히 주어가 I니까 내가 참여했다 했을 때 당연히 능동형 문제가 없고요. 뒤에 역시나 그 컴퍼니 베이스볼 팀이라는 목적어도 나왔으니까 역시나 능동태로 쓰는 게 전혀 문제가 없겠다. 아까 말했던 자타동사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join이라는 단어가 뭐뭐에 합류하다, 그러니까 뭐뭐에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왠지 전치사를 뒤에 붙여야 될 것 같지만 이제 전치사를 이제 붙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join을 쓸 때가 있고 join in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join in을 쓸 때는요 참여하다라는 뜻에 좀 가깝고요. 그냥 join을 쓰면 가입하다의 뜻에 좀 가까워요. 아시겠죠? 가입과 참여는 사실 조금 다르죠. 가입은 보통 어떤 뭐 동호회나 뭐 이런 곳에 가입한다고 할 때 우리가 join을 쓰고 어딘가에 참여하다. 그러니까 참여한다라는 건요. 뭐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대회에 참가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 뭐 합류하게 된다거나 됐어요? 어떤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 상황에 내가 합류하게 됐어.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는 우리가 보통 join in을 붙이는데요. 지금은 이제 베이스볼 팀에 이제 가입했다라는 의미에 가까울 테니까 그냥 join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문제될 게 없고요. 자, 2번은 정말 쉬운 문제인데 few에 밑줄 쳐져 있다면 few랑 뭘 비교하는 걸까? 리틀. 그렇지. little이랑 비교하는 거야. 자, 구분하는 거 너무 쉽죠?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복수명사가 와요. 복수명사. 알겠지? 항상 복수가 온다.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가 오죠. 그렇죠? 근데 뒤를 봤을 때 mistakes 복수형 나왔잖아. 그러니까 2번도 역시나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hearing. 아까 전에 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사처럼 생긴 애는 항상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시작하라고 했어. 자, 그런데 앞에 친절하게 capt라는 동사가 나와버렸네? 그러면 동사 자리가 아니겠죠.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만 말하자면요. 이 keep ing라는 게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ing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얘들아 keep 뒤에 ing만 올 수 있는 건 아니야. keep 뒤에 pp가 올 수도 있거든 사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뭐 되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3번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요. ing냐 pp냐. 결국에 능수동 문제가 되는 거야. 능수동 문제.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능수동 문제를 풀 때 아까 전에 말했었죠? 뒤에 목적어 오냐 안 오냐 이런 거 따져보고요. 그리고 해석을 해봐라. 자, 뒤를 봤더니 someone이라는 목적어가 나왔네요. 게다가 해석해보면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소리치는 걸 들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형인 hearing도 문제될 게 없겠습니다. 됐나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써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근거를 말하는 거고요. 문제 의도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hearing은 무슨 의도다? 능동수동 문제다. 라던가 계속 의도를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미리 말하면 4번이 정답인데요.
이 4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면요 이거 거의 안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4번 문제는요. 아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까 제가 문제풀을 쭉 봤을 때요 이 4번이 정답이면요 어떻게 해야 올바른지까지도 좀 같이 써주세요. 알겠죠? 답안에다가 얘는 if가 정답입니다. 참고로 if가 정답이에요. 혹시 what으로 쓰신 분들이 있다면 땡입니다. if가 정답이에요. that과 if를 이제 구별하는 거는요 이제 명사절 접속사 구분에 대한 겁니다. 이게 문제 의도예요. 명사절 접속사 구분 이게 이제 문제 의도인데 that과 if를 비교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학교 3학년에서 뭐 가끔 한 번 나올까 말까 뭐 이 정도고요. 고등부에서는 사실 거의 잘 안 나오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at과 if의 차이는 뭐냐면은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that이라는 거는 뭐뭐라고 또는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둘의 해석적인 차이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that과 if는요 문법적인 속성이 똑같아요. 왜냐면 that도 명사절이고 if도 명사절이고 that도 뒤에 완전한 문장 오고 if도 뒤에 완전한 문장 와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속성으로는 얘네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구별할 수 있는 거는 해석밖에 없고요. 해석밖에. 자 그러면은 뭐뭐라는 것을 물어봤다인지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인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둘 다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여기서의 이제 ask가 물어보다라는 뜻이잖아요. 물어보다. 이 의미를 한번 잘 봐봐요. 얘는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고 얘는 어떠한 것이거든. 이 의미의 속성을 잘 보면 뭐뭐라는 것은 어떤 확실성을 띠고 있는데 뭐뭐인지 아닌지는 불확실성을 띠고 있어요. 왜냐면 뭐뭐라는 것 뭔가 딱 확실하잖아. 그치? 근데 if는 이건지 저건지 그건지 불확실하죠. 그쵸? 그래서 보통 if는 불확실성에 관련된 동사와 잘 어울리고 that은 확실성을 띠는 동사와 잘 어울려요. 근데 앞에 있는 동사를 보면 ask가 나왔잖아. 물어보는 거죠. 물어본다라는 건 뭡니까? 모르니까 물어볼 거야. 그렇죠? 즉 불확실성을 띠는 동사이기 때문에 ask는 if와 잘 어울린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 4번에 대한 거는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이 설명은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에는 이제 to know라고 나왔는데 아까 말했죠? 동사 자리 맞냐 아니냐부터 시작이야. want가 나왔네?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겠죠? 자,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떠올리는 거 want, 목적어, to 부정사 딱 바로 떠올릴 수 있겠죠? 5형식 구조입니다. want는 목적 협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그냥 이러고 끝내버려도 돼요. 됐죠?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원래 여기서는 끝내면 안 되고 원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게 더 있냐면은 want 목적어 to 부정사 말고요. 요 자리에도 pp가 올 수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 목적어 to 부정사 이런 패턴이 되게 많잖아요. 이 동사 자리에 오는 게 뭐 지금 있는 want도 있고 ask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동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사들이 웬만하면은 보어 자리에 pp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의 의미면 to 부정사를 쓰는 거고 수동의 의미면 pp를 쓰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뒤를 보면은 대절이 나왔죠. 이 대절은 뭡니까? 노의 목적어잖아. 그치? 뒤에 목적어 나왔으면 뭐라고? 능동이라고 능동.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써주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좀 봤고요. 한 지문만 더 볼게요. 한 지문만. 2번을 좀 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뒤에 있는 거. 보시면은 1번에 were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요 녀석에 요거는 내가 좀 팁을 줄게요, 여러분. 이거는 그 하단에 여러분 보시면은 필기할 공간 있죠? 빈 박스 있죠? 거기다가 좀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마어마한 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능까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비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동사랑은 조금 다르게 좀 접근을 해주세요. 비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요, 문제 의도가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스위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대동사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은 스위치나 대동사 이거의 확률이 한 99%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저학년일 때는 얘가 많이 나오고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얘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에서 정말 단골로 나오는 문제 중 하나로 이 대동사에 대한 문제로 정말 잘 나옵니다. 특히 어법 문제가 정말 어려웠던 시기가 2018년도에 시행됐던 수능 문제가 되게 어려웠던 수능이었는데요. 그때 그 어법 문제가 오답률이 74%인가 그랬어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근데 그때 이제 정답이 뭐였냐면은 정답이 2번이었는데 그 2번이 대동사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제로 수능에서 대동사에 대한 걸 정말 많이 다룬다는 거. 이거를 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한번 볼 건데 선생님, 우리가 저 워라고 밑줄이 쳐져 있는 게 스위치 문제인지 대동사 문제인지 그럼 이건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동사라는 건 동사를 대신하는 거죠. 동사를 대신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똑같은 말을 또 하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 우리가 대화문에서 예를 들어서 Are you a student? 라고 했어. 그러면은 대답할 때 Yes, I am 이러고 끝나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요 am, 요 비동사 이게 뭐냐? 이게 대동사야. 뭘 대신하는 거야? 얘를 대신하는 거거든. 그럼 뒤에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말은 뭡니까? student가 생략된 거죠. 맞아요? 너는 학생이니? 응, 나는 학생이야. 나는 학생이야라는 이 학생이라는 말이 반복되니까 또 쓰기 싫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생략하기 위해서 대동사를 쓰는 거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대동사로 쓰일 때는 일반적으로 뒤에 뭐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즉,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동사 뒤에는 원래 보통 보어가 나오죠. 근데 보어가 안 나옵니다. 보통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 스위치 문제라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보어가 나오겠죠.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뒤를 보니까 responsible 보어가 나왔네요. 그럼 이거 무슨 문제? 스위치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봤을 때 주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게 앞에 콤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콤마 생각하면 되거든요. 앞에 있는 콤마를 찾아보면 여기 나와 있죠. 됐어요? 자, 그리고 in his view 여기에 묶어버리고요. 그럼 the Lord's 여기가 주어가 되겠네. 그래서 전치사에 명사 나왔고 콤마는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여기가 동사. 주어가 Lord's라는 복수형이니까 복수형 동사.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와세 밑줄 쳐져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단물 문제 중 하나죠? 와시냐 대시냐라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왓대 문제를 구분할 때는요 약간 복잡한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말하겠습니다. 일단 와시냐 대시냐 문제를 풀 때 정석은 뭐냐면 앞을 먼저 부모분석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왓대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줄 알아요? 보통은 앞에 명사가 나와 있네, 이거 틀렸어, 대시야, 이렇게 풀거든요. 이렇게 풀어요. 앞에 명사, 즉 선행사가 있으면 대, 선행사가 없으면 왓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건 정석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앞부분을 먼저 구문문서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therefore에 이어서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목적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삼형식의 어떤 문장입니까?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자, 우리 기존에 저랑 듣던 주역부 여러분들은 저한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완전한 문장 뒤에 뭐가 온다? 수식어가 온다. 됐어요? 불완전한 문장 뒤에 뭐가 온다? 뭐가 온다? 수업 안 끝낼 거예요? 명사가 온다. 설명했었는데.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가 짝이다.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가 짝이다. 됐어요? 그래서 완수불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거에 대한 이유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다시 앞부분은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어.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 수식어가 나와야 되거든. 즉 왓절이 여기까지잖아. 그럼 왓절이 전부 다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수식어 역할을 해야 어법상 올바른 거야. 근데 여기서도 내가 팁 하나 줄게요. 이 왓이라는 녀석이 쓰임새가 꽤 많거든요. 관계대명사도 있고 의문대명사도 있고 의문형용사도 있고 관계형용사라는 애도 있어요. 이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뭐 관계고 의문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요. 왓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뭐라고? 왓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명사절이야. 무조건. 알겠지? 의문사로 쓰이든 관계사로 쓰이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명사절이야. 그러면은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인데 뒤에가 명사가 나와버리네? 틀렸죠? 그래서 왓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왓대 구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요? 뒷부분 구문 분석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뒤를 안 봤습니다. 지금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이니까 뒤에는 수식어가 나와야 되는데 왓절은 수식어 역할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수식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으로 대체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뒤를 봤더니 he 주어 나왔고 trained 동사 나왔어. 그가 훈련시켰대 누구를 목적어가 없네요. 그럼 불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that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물론 who로 써도 됩니다. 사람이니까요. 됐죠? who나 whom으로 써도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볼게. fair라고 나왔는데 얘들아 형용사잖아요. 공정한, 공평한 이런 뜻이죠. 형용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요 그냥 사실상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문제예요. 이게 문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형용사냐 부사냐를 구분할 때는 형용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형용사는 결국엔 보어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역시나 우리가 이제 글 초반부부터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위로 올려볼게요. 초반부가 여기에요. He believed that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절부터 볼게요. Government leaders 주어 나왔고 must be 동사 나왔습니다. 자 여기 동사 나왔어. 비동사에 대한 보어 1번 나왔고요. 콤마 그리고 보어 2번 나왔고 and 여기가 보어 3번 자리네요. 됐어요? 형용사 하나, 둘, 세 개를 연결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당연히 보어로 쓰이고 있으니까 형용사 문제될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투부정사.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걸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시작점부터 보자면 여기부터인데요. 일단 여기에 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절 나와 있고요. 대절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시란 녀석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대절과 연결되는 동사가 하나 나와 있고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겠네요. 동사가 이미 앞에 다 나왔으니까. 자, 근데 앞에 나와 있는 it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투부정사는 진주어의 가능성이 높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건 해석을 해봐야겠죠. 진주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석사항이 이제 달라지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4번은 투부정사를 쓰는데 문제가 없다. 형용사로 쓰이든 진주어로 쓰이든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had been trained라고 나왔는데 자, 요 녀석이 지금 과거 완료 수동태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 아까 전에 쌤이 잠깐 말했는데 시제 문제는 원래 잘 안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죠? 안 나오는데 그나마 고등부에서 나오는 게 이 과거 완료 시제예요. 과거 완료 시제. 요거는 시제 문제로 좀 나옵니다. 특히 교과서에서 잘 나와요. 교과서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이 왼절이 여기까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valued라는 이제 동사가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와 비교했을 때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인지 이걸 따져봐야겠죠. 시제적인 측면을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제만 따져서는 안 되고요. 얘는 태도 따져야 돼요. 태. 왜냐면 수동태로 나와 있으니까 being trained라고. 그러면은 구분하기 쉬운 게 태니까 얘를 먼저 확인해 보자면 지금 being trained라고 수동태니까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 by의 목적격까지 제대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었던 그 사람들이 were sent 보내졌답니다. into service 서비스로 보내졌대요. 자, 그랬을 때 심지어 비도덕적인 부도덕한 롤러들이 지배자들이 value their honesty 그들의 정직함의 가치를 높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시제적인 측면은 이제 해석적인 게 들어가니까 이제 둘째치고요. 태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없고요. 그에 의해서라는 또 이제 이 어떤 행위자로 나와 있고 목적어도 없고 해석상 그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다.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까 5번도 역시나 문제될 게 없겠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한 내용과 이제 여기 책에 이제 제가 아까 해설지로 드린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분량적인 차이가.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오히려 조금 더 자세할 겁니다. 여기 책에 있는 것보단.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거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 정도로 알았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이 해설지를 보시고 이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근거를 좀 작성을 해보시고요. 오히려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추가적인 뭔가 내용이 더 작성된다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냥 여러분이 이 어법 내용에 대해서 뭐 이제 동생이 각자 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이거를 내 어린 동생한테 가르쳐 준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면은 그러면은 좀 이제 자세히 써야겠죠? 대충 쓰면 못 알아먹을 테니까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됐는데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자, 그 다음 시간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마. 숙제 말하게. 자식아, 알았어. 보내줄게. 근데 진짜 마음만 높여갖고 자식아. 아니. 자, 오늘 실시했던 하프 모의고사 2회 있죠. 자,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모의고사 전체 해설지 보고 학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테스트를 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는 오늘과 똑같은데 분량은 좀 줄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똑같이 단어랑 해석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변형 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량 좀 강조할 거예요. 분량 강조. 그래서 단어는 대충 한 5단어? 이 정도만 내도록 하고요. 4-5단어. 그리고 해석도 한 문장? 이 정도만 할게요. 요약문은 근데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법. 자, 어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번 우리가 이제 10번까지 이제 학습을 했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예상되죠? 네, 20번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11에서 20번까지 문제 푸시고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문제에 대한 의도, 근거, 그리고 그 모르는 단어까지 작성해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해설지를 드렸기 때문에 채점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써놓을 건데요. 해설지 참조 가능입니다. 베끼기 가능입니다. 네, 다음 시험을 잘 볼 자신만 있다면 얼마든지 베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법도 테스트 예정입니다. 딱 한 지문만 볼 거예요. 한 지문만. 알겠죠? 자, 그래서 고생들 하셨고요. 단어 페널티 대상자는 A 잡실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 저기 여원이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일단은 그 A 잡실에 있으면은 제가 이따가 좀 부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가 계시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민재는 잠깐. 그래.